이재명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막 돌발 상황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마무리는 좀 순조롭게 됐다 이런 평가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첫 한미 정상회담 총평 부탁드릴게요. 네, 참 이런 얘기를 말입니다. 우리가 정치 논리로 따지자면 잘 됐다. 파국은 없었다. 선전했다. 네. 이런 식의 평가가 일색입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좀 이런 어떤 현실 자체가 슬퍼요.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의 정책을 보면은요, 도저히 자본주의자의 정책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원시적이며 폭력적인데, 네. 이게 굳이 이런 정책 스타일을 연원을 따지다 보면은 18세기 절대 왕정 시대에 또 18세기 나왔다. 그 중상주의 정책에 가깝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건 국내 산업과 그 어떤 그 상품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폭력적으로 무역을 통제하는 겁니다. 이게 중상주의예요. 그러는데 이게 이제 19세기부터 제국주의로 바뀌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는 그로부터도 식민지 시대를 벗어나 가지고 이제 전 세계가 어떤 자유무역 내지는 자유주의 전성기를 거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역사의 종말이라고 우리는 최종의 역사인 줄 알았는데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는 저게 보호무역주의다 뭐 말들이 많은데 보호무역주의는요. 내가 관세를 매기면 너도 관세를 매길 권리가 있는 거야. 네. 이걸 보호무역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트럼프 트럼프 정책은 그게 아니라 나는 관세를 매기지만은 너는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자유로운 국가 간의 어떤 자기 결정 능력을 부인하는 사상이고 이거는 17세기, 18세기의 절대 왕정 시대나 어울릴 법한 거고 그다음에 영토나 지정학에 관한 문제를 보면은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그냥 푸틴하고 협의해버릴 태세란 말입니다. 네. 이런 강대국 정치는 19세기형 지정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초현실적인 상황이 너무나 이게 극단적으로 오다 보니까 전 세계가 파국만은 막자. 그래가지고 그 앞에 가서 아부 경쟁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는데 그 내노라 하는 국가들이 가서 전부 트럼프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으니 우리만 모난돌이나 될 수가 없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서글프게도 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또 그런 어떤 세계적인 흐름에 올라타지 않을 수가 없었다. 네. 이런 면에서 성공이라면은 나는 성공이다. 인정한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 이런 상황 면에서 자체가 너무 성공이라면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은 대단한 진전, 대단한 협상 이렇게 되는데 인정합니다. 근데 이 세상은 다른 측면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트럼프한테 얻어 터진 나라들이 자꾸 한국에 전화가 와. 네. 베트남에서 특사가 친서 갖고 오고. 네. 이시바하고 만나니까 잘해주고. 이게 뭐냐 하면은 한 번 얻어 터져 보니까 동네에 일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거리 두들겨 패고 다니니까 평소에는 그냥 그렇게 살던 똘마니들이 만나가지고 야,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형성이 돼. 똘마니들끼리 뭉치는 건가요? 그걸 대하는 이제 어려운 말로 문정인 교수는 중견국가연합이라고 해요. 중견국가연합. 요거 아주 어려운 말이요. 네. 그런데 그것까지는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아. 네. 그렇지만은 쉽게 얘기하면은 일진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 흐름이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의 배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정 정도 파국을 막았다. 또 정권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동티나지 않게 관리는 했다. 저는 이 점에서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시야를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네요. 굉장히 좀 서글픈 느낌도 들고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심도 깊은 분석을 해주셨고 다 동의해요. 근데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좀 싼마이라서. 네. 싼마이로 분석을 싼마이를 해서, 품격 있는 아부를 잘했다. 아부를 했는데 너무 숙이고 들어가지도 않고 품격을 지켜가면서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비교되는 게 일본인데 네. 이시바가 지난 2월하고 4월 두 번을 만났어요. 2월 달에 만나서 뭐라고 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후보 때 피습 때 그 총격당했잖아요.
대통령께서 그 순간 신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을 해서 하셨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막 하고 네. 4월 달에는 그 황금 투구 막 주면서 트럼프 만난 거에 대해서 텔레비전에서 보던 사람을 처음 만나서 너무 좋았다. 뭐 이렇게 네. 막 이런 얘기까지 막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뉴욕타임스 막 이런 데서 때린 거죠. 그러니까 아부의 기술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네.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 무슨 G의 순간, Z의 순간, 젤렌스키가 모욕당하는 거 뭐 이런 것까지만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대통령실 때 다 준비를 했겠죠. 그래서 일단 트럼프 기분 좋게 해야 된다라는 걸 했는데 품격 있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잘 뭐라고 해야 서사가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흐름이 아주 매끄러웠고 처음부터 이렇게 예, 피스메이커 네. 뭐 이게 페이스메이커. 이런 얘기도 하면서 막 너무 과공비례로 막 이렇게 눈살 찌푸려질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품격 있게 아부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90점 주고 싶습니다. 90점. 그러니까 이게 네. 새로운 세계지 있어요, 진짜로. 네.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은 정상회담을 했는데 뭘 합의했는지를 뭐 아무도 몰라. 지금 우리가 아니 근데 아니, 합의문 자체가 없어. 합의문도 없고 합의문 그러니까. 공동성명 이런 거 왜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트럼프는 네. 그런 거 구속받기 싫어한다. 그래서 내 맘대로 해석하고 내 맘대로 압박을 하고 싶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이 무역 질서도 뭐냐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거 관세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게 옛날에 트로츠키 네. 이제 공산주의자 트로츠키가 영구혁명을 얘기했거든요. 트로츠키는 영구혁명, 트럼프는 영구협상이에요. 협상이 끝나질 않아. 계속 해야 계속 되는 거야. 이러고 또 이제 뭐 얘기 또 꺼내면 또 그거 가지고 해야 되고 그러면서 앞에서는 아부해가지고 기분 좋게 만들고 이게 새로운 뉴 노멀이 실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서글프기는 한데 우리가 뭐 서글펐던 게 지금 뭐 반만년 역사에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요. 중국한테도 머리 조아렸고 뭐 굉장히 그래야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소국의 현실이다.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티나지 않게 잘 관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가받을 만한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회담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이 굉장히 화제였어요.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이러저러 설명을 했고, 예를 들어서 뭐 교회를 압수수색한 거는 뭐 이런 것 때문이고, 그 다음에 특검이 했고. 네, 특검이 했고, 그 다음에 오산기지 간 것도 미군을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한국군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해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였다. 뭐 이렇게 정리하긴 했는데,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글을 정상회담 직전에 이렇게 올렸을까요? 왜 그랬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 그런 중에 요주의 인물 하나가 로라 루머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성이 마가 진영에서 상당한 인플루언서이자 강경한 노선인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드디어 공산주의자가 한국을 접수했다. 네. 이렇게 그 소셜 미디어에 올린 당사자고, 그 다음에 그 백악관 인사들 누구누구는 바이든 간첩이다. 이 사람들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말대로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날 미국 백악관에 안보실장이 없습니다. 아니, 미국의 정권에서 안보보좌관 안보실장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그걸 대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마가가 백악관을 점령한 거란 말이야. 마가 중에서도 강경한 사람이. 그랬는데 이번에 그 어떻게 보면은 한국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이 표현이 나온 거예요. 리무브리. 네. 이재명 제거해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버젓이 나와 있는데, 아니 윤석열만 유튜브 열심히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건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데 나는 이 인물이 가장 주목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벽에 우리가 그 트럼프의 그 대단한 소셜 미디어의 그 메시지를 보고 나서 고든창이라는 인물이에요. 네. 이게 올라오자마자 네. 감사합니다, 이거. 땡큐 트럼프. 이래가지고 알아줘서 고맙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은 그 고든창은 그 중국계 미국인이지만은 한번 언제 그 집회에서 트럼프가 위대한 고든창이라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네. 득실득실 다 지뢰밭이에요, 여기가. 전부 지뢰밭이에요. 네.
거기에다가 일론 머스크는 또 어땠습니까? 지금은 물러났지만 전 세계 극우를 그냥 쥐락펴락하다. 이랬던 양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 가지고 언제 한 번은 분석을 해드려야 돼요. 네. 이게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발빠른 대응으로 해가지고 잘 봉합이 됐다고는 합니다만. 네, 강우식 비서실장이 그쪽 비서실장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상회담 전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도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연결고리는 극우의 한미동맹이 완성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극우의 봐요. 한미동맹. 극우동맹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너무 국내에 좀 시야가 갇혀 있지 않은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퍼블릭 어페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공공외교에 대해서 이제 눈을 떠야 된다. 네. 그러면서 이제 캐대헌 하나만 갖고도 이렇게 전 세계를 휘어잡는데 네. 이런 외교가 방치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네. 저는 이런 것들은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로 이제 그런 극우주의자들 말을 믿고 이거를 쓴 건지 아니면 아닌 걸 알면서도 기선 제압을 하기 위해서 쓴 건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은 이제 이게 루머인지 뭐 어떤지 뭐 이런 얘기, 이거 말로 했나 제가 글에 했나 헷갈리는데 어쨌든 네. 이런 나라랑 비즈니스 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고 대통령 만났을 때 얘기했나 보다. 이게 루머인지 어쩐지 하면서 이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100% 믿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하지만은 미국의 정서, 주류 그 보수 쪽의 정서는 민주당은 어쨌든 친미보다는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계열보다 보수 정당보다는 친미가 좀 약하고 친중 성향이 약간 있는 것도 맞고 그리고 과거에 이런 발언들을 봤을 때 또 노무현 대통령도 반미주의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막 들었었잖아요. 그거를 네. 이제 정상회담 조지 부시 정상회담을 통해서 많이 풀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 프레임이 어느 정도 있는 거는 맞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고든창이 8월 15일에 그 더힐이라는 그 외교안보 매체에다가 부정선거로 이재명이 당선됐다. 네. 이거 좀 친중 반미주의자다 이런 류의 얘기를 썼거든요. 거기에 우리 정부가 이제 반박 기고문도 쓰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그 트럼프 그 트위터에 고든창이 댓글도 달았어요. 네. 땡큐 트럼프. 네. 이재명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하신 대로 위험하고 이런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는 것도 맞아요. 네. 다만 그러니까 트럼프는 본인이 필요할 때 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이용을 하는 것도 맞지만은 이 사람들한테 전적으로 휘둘리는 사람은 진짜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트럼프가 이 딥스테이트 음모론에 지금 있어요. 딥스테이트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림자 국가론인데 트럼프가 부각된 이유가 2016년에 대통령에 당선된 배경에 음모론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림자 미국의 공식 정부가 아니라 그림자 정부가 있다. 딥스테이트라는 게 네. 거기에는 특히 민주당의 힐러리라든지 이런 오래된 그런 관료들이 다 여기에 부정부패가 있고 이들은 아동 섹스 성추문도 있다. 그래서 피자 게이트라고 총기 맞아요. 난사한 그 사건이 그것 때문에 벌어진 거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는 정치권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깨끗한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아, 그림자에 포획되지 않는 인물이다. 예. 네. 그래서 앱스타인 그 리스트 최근에 뭐 외신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앱스타인이 예전에 아동 성 그 관련해서 그 이제 굉장히 유명한 영화 제작자인데 이제 감옥에서 자살당했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 리스트를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데 이 트럼프 지지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앱스타인 리스트야말로 트럼프는 공개하겠다고 했어. 내가 그거를 만약에 네. 정권에 잡으면은. 근데 앱스타인 리스트야말로 이 딥스테이트를 그 입증할 수 있는 네. 그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공개를 해야지 맞는데 트럼프는 공개 안 했어요. 예. 본인 이름이 뭐 있느니 없느니 막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의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약간 마가 세력이 분열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필요에 의하면은 트럼프는 갖다 쓰고 필요 없으면 또 버리고 모르는 척하고 딴 데다가 노이즈 일으켜가지고 그쪽으로 이거 앱스타인 리스트가 막 논란이 되니까 딴 걸로 막 외국 때리고 막 정상회담하고 그러면서 이거 전쟁 막 이렇게 개입하고 그러면서 다 지금 그거 막 무마시키는 거거든요. 제가 말하는 건 고든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전적으로 믿지 않았지만 그래? 그럼 정상회담 앞두고 한번 흔들어 볼까? 라고 해서 이렇게 한 거고 네. 그쪽 진영에서는 그러면 트럼프가 우리 또 얘기를 들어줬다라고 또 그쪽은 또 관리도 하고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 좀 거친 말 대로 한 사람이다. 아, 자기 마음대로 갖다 자기 쓰고. 마음대로. 뭐 아니면 말고 뭐 약간 이런 아니면 식으로. 말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신뢰감이란 게 팩트의 신뢰감이라는 게 1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다 예. 보니까 미국 극우도 그렇지만 한국 극우도 좋다가 말았다. 글이 나왔을 때는 와 이것 봐라. 지금 트럼프가 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 내란몰이, 특검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주장을 했다가 물론 몇 시간 만에 아 이게 트럼프가 그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닫긴 했지만 아, 이 사람들의 이렇게 좋았다가만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현실입니다. 그거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력한 정치인이 반응하느냐 여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반응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한국에는 나경원, 김문수 등이 네. 난리가 났습니다. 네. 아, 올라타버린 거죠. 근데 이 차이가 큰 거예요. 이게, 2차 대전 전에도 보면은 사실 독일, 이탈리아 못지않게 나치가 굉장히 강했던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그런데 스웨덴은 왜 나치화가 안 됐을까? 정치인이 반응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합의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청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치 운동이 어마어마했거든 북유럽에서. 그런데 북유럽의 정치인들은 거기에 부안해동하거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네. 이 차이 하나로 전체주의 국가가 되느냐 아니냐가 이제 구분선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고 그렇게 하면서 비록 사회적으로 그런 어떤 극우적인 흐름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회에 어떤 조금 지성이 살아있고 지성주의가 살아있으면은 나름대로의 어떤 백신 체계를 갖추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사회에 그것이 이상 신호가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난 미국은 무너졌다고 봐요. 네. 미국은 확실히 무너진 나라예요. 그러면은 내년 중간 선거 때까지 별하별 일이 다 많고 더 충격적인 거는 트럼프가 내년 중간 선거 앞두고 지금 주정부에 위임된 그것도 헌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유권자 등록이나 투개표 절차를 연방 정부가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건 미국 민주주의가 이건 상당히 심각한 위협이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극우, 권위주의, 음모론 이런 것들이 실제 정책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국은 아직은 정치적 선동에 그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게 그럴 때 국민의힘이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네. 네, 나는 이 부분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극단적 주장에 올라탐으로써 자기의 정치적 권위를 강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 이걸 끊어놔야 되는 거지, 이거를. 지금까지 교회가 그렇고 뭐 밖에 유튜브가 그런 것까지는 알겠다 이거예요. 네. 그러나 정치인들이 거기에 블랙홀처럼 흡수되거나 네. 손을 잡는다? 이거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 밑에서 좀 그러더라도 정치인들이 약간 문지기 역할을 하면서 그거를 좀 차단하고 정치는 정치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뭐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국민의힘 안에서도 여기에 종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를 굉장히 이제 위험하게 바라본다 이런 이제 분석이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설득력을 가지려면 저는 뭐 위험하기는 한데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 썼으면 이거 활용을 해야죠. 솔직히 이거 일단 하고 봐야 된다. 네, 일단 하고 봐야 된다. 근데 이게 너무 빨리 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분들이 몇 시간 만에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리고 네. 비공개 회담 만찬 뭐 보니까 뭐 의자도 이렇게 빼주고 네. 의자 빼준 사람 트럼프가 의자 빼준 사람이 네타냐후랑 인도 모리 총리랑 이재명 3명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그 글로 본 거라서 그 정도로 이제 극진한 대접에 위대한 지도자다. 내가 집권하는 동안은 계속 서포트 해줄 거다. 이것까지 나와버렸잖아. 그러면 이제 좀 무한해진 거죠, 솔직히. 굉장히 무한해지고 접을 수도 없고. 네. 뭐 이거 가지고 이제 계속 이 정치인들은 이제 이 얘기는 더 많이 하기는 좀 어려워졌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유튜버들은 이제 계속 아직도 이제 숙청과 혁명 이 단어를 가지고 좀 집착을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의자도 빼주고 뭐 선물도 많이 주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다만 끝나고 난 다음에 배웅을 안 나왔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외교적인 결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왜 안 나왔을까요? 존재 자체가 결례예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결례. 아니 제가 그 정상회담 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대통령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굉장히 꼿꼿하게 이렇게 있었어요. 네. 트럼프 보셨어요? 트럼프가 보자. 키가 190이잖아요. 앉은 키가 이재명보다 작아. 네. 무슨 얘기야? 저거 이거 손 이렇게 딱 모으고 이러고 이러고 굉장히 편안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존재 자체가 그냥 무례해요. 존재 그러니까 그거 배웅을 했네 안 했네가 중요한 문제는 중요하지 아니에요. 않아요. 예, 별로 그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미 할 거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립서비스 다 했잖아요. 그래서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다 논평하고 있는 게 너무 웃긴 얘기야. 별로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초현실적인 상황을 가지고 이걸 정상회담의 어떤 일반적 프로토콜로 이게 평론이 됩니까? 그리고 정상회담 합의문이 없는 것도 이례적이에요. 네. 한국 대통령이 취임해서 미국 가가지고 정상회담 합의문이 없는 게 이게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건 오히려 우리한테는 잘 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도 조금 해명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일종의 어떤 빈볼이 야구로 치면은 빈볼이 계속 날라오기 시작했던 거죠. 뭐 3,500억 달러 문서화 해달라 그런다. 전략적 유연성 지지하라 그런다. 방위비 분담금 올려달라 그런다. 이런 거 왕창 한국 대통령 오면 쏟아붓는다. 이걸 하느라고 언론 동원하고 주한미군 사령관까지 동원했습니다. 네. 그러다 나니까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일본이 미국 가서 얻어 터지는 걸 봤기 때문에 날심 심리적 충격을 받은 데다가 이게 날라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있어요. 야구에서. 그 모든 선수가 그라운드로 달려나가는 거죠. 네. 그 우리 이번에 싹 갔어. 3실장 다. 3실장, 장관, 기업 대표, 네. 뭐 주미대사 내정자까지 싹 갔습니다. 예. 이게 일종의 그라운드에 다 뛰어드는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감독이 나가니까 그게 싸움으로 안 벌어지고 끝났어요. 그럼 이게 요 며칠간의 이 파동을 잘 보면은 미국의 그 각 부처의 장관들이 경쟁적으로 한국에 압력을 넣은 겁니다. 국무부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전략적 유연성, 농림부 장관은 소고기, 쌀, 에너지 장관은 알래스카 가스, 한국에 먹을 게 많다고 해가지고 장관이 자기 라인들대로 그냥 전부 압력이 들어오는데 이게 트럼프에 대한 충성 경쟁이에요. 이래서 내가 한국을 이걸 가지고 세게 몰아쳤다고 트럼프한테 보고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관료 정치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보내니까 각 채널별로 다 들어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거 감당이 안 되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있을 때는 진짜 위기였습니다. 그랬는데 일본에서 이제 워싱턴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를 해요. 네. 그런데 나 전략적 유연성 동의 못한다. 그다음에 중국하고 친한 게 왜 나쁘냐. 그다음에 정상회담 그거 저 국민들 실망 안 시킬 거다. 근데 갑자기 저 자신감이 우서 나왔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장관들이 떠드는 일막이 끝나고 네. 이제 트럼프하고 마지막 의제 조율이 되니까 대통령도 그제서야 그 보고를 받고 기자들한테 이제 브리핑을 한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그 문정인 교수가 그것도 한겨레 칼럼인데, 참 그 의미 있는 칼럼을 쓴 게 뭐 주한미군이 어떻다 뭐 하는데 그거 다 장관들 의견이고 트럼프 의견이 아니다. 대만 해협에도 트럼프는 관심 없다. 이거를 한겨레 지면에 쓴 거예요. 내 그 칼럼을 보고 우리가 미국의 관료 정치를 보고 장관의 말하고 트럼프의 말을 구별해서 듣는 독해력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언론이 그냥 기사를 해주니까 네. 그게 미국 자체 입장인 것처럼 돼가지고 불필요한 공포에 젖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선산업이라든가 분명히 방위비 같은 거 1년에 10조 원씩 미국 무기 사는데 이건 우리가 갑이거든요. 바잉 파워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심리적으로 의리되는 거야.
이게 바로 이런 빈볼 날라온 걸의 효과란 말이죠. 네,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네요. 어쨌든 장관들이 압력을 가하는 것과 실제 트럼프의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좀 구별해서 보자라고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된 게 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에이펙에 초대를 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만약에 왔을 때 김정은을 만날 수도 있다. 뭐 김정은이 에이펙까지 오진 않겠지만 온 김에 뭐 판문점에서 만나든 아니면 뭐 DMZ에서 만나든 만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놨단 말이에요. 실제로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 0.1%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게 적어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일단 이거는 트럼프는 빼고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1기 트럼프 때 했던 거잖아요. 이거를 지금 이런 이벤트를 했는데 이번 임에 판문점에서 뭐 이렇게 그때 만났던 게 판문점은 아니었죠 그때 그때 어디서 만났어요? 트럼프가 판문점에 왔고 뭐 하여간 뭐 거기서 만나지는 않았지만은 거기서 만났어요. 거기서 만났었나? 내가 헷갈린다. 지금. 6월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류의 이벤트를 한번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싱가포르와 하노이까지 가가지고 이게 파국으로 맞았던 이런 상황에서 네. 덜컥 거기서 만나서 갈 이유도 없고 그 김정은의 그 뭐죠? 권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네. 거기는 스트롱맨들은 본인이 움직였을 때 뭔가 협상 결과를 최종적으로 받지 않으면은 이걸 안 움직이는 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김정은이 그때는 굉장히 나이브했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권위가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김정은은 움직일 이유가 1도 없다 제가 보기에는. 받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미국이 비핵화, 그러니까 북한이 얘기하는 거 딱 그 핵심적인 건 하나였나? 우린 비핵화 못한다. 핵무기 인정해라라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우리 정부는 어쨌든 당연히 대통령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동결 축소 비핵화로 갖는다라는 거고 아직 미국은 입장이 안 나왔잖아요 공식적으로. 네. 그러니까 아주 큰 틀에서 과거에 있었던 것만이지 지금 트럼프가 그러면 비핵화를 그거를 주장하지 않고 뭐 핵무기 인정할 건지 어쩐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에이펙에서는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네. 어떻게 보세요? 그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정리돼야 피스메이커건 페이스메이커건 그 공간이 열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방향을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그 2018년에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됐거든. 그런데 그때 그것도 자세히 뜯어보면은 왜 하노이에서 결렬이 됐느냐? 그거는 그 전에 2018년 9월 19일 날 평양의 남북 공동 성명에 뭐가 나왔냐면은 영변의 핵시설을 개방해가지고 국제 사찰을 받기로 했다. 네. 이게 문재인, 김정은 두 정상 성명으로 나와버린 겁니다. 이게 치명적 실수였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영변 핵시설을 국제 사찰을 해도 한국은 못 들어가요. 네. 우리는 그 자격이 안 되는 나라거든요. 트럼프한테 양보했어야죠.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자기 공으로 가져가야 네. 노벨 평화상도 탈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그걸 터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면 북한에다가는 이걸 합의해주면은 이제 미국하고도 잘 풀린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런데 하노이에서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만났는데 트럼프가 요구한 거는 영변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거고 내 몫을 내놓으라는 거거든. 그게 뭐냐면 그 영변 옆에 강선이라고 있다고. 그 우라늄 공축 공장 거기 있다. 그거 내놔라. 영변은 가짜다. 이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한 거를 그냥 폄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걸 내놔라. 진짜를 내놔라. 이래버리니까 김정은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어떻게 맞춰주려고 그래도 맞춰줄 방법이 없다.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소위 말하는 한반도 운전자론이라 그래가지고 네.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고 미국은 조수석에 앉아서 이것의 문제점이에요. 중재를 했으면 미국, 북한이 만나게 하고 빠져줘야 되는데 우리가 운전자고 우리가 당사자라 그래 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미국, 북한 양쪽에서 견제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끼리 만나서 깨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얘기는 그게 아니고 네. 피스메이커는 당신이라는 거지. 결이 다르네요, 문재인 그러니까 정부와. 운전석에는 내가 앉는 게 아니라 트럼프 트럼프가? 당신이 앉는 거다. 그런데 이 얘기는 트럼프가 귀신같이 빨리 알아듣습니다. 완전 빵 터지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어. 네.
바로 그 문제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귀신같이 빨리 알아들어가지고 있는데 평소에 이런 얘기를 문재인 정부 때 그 사석에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사람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에요. 네. 저도 그 사람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국정원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언을 내가 준 거군요. 보기에는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타니 쇼핑몰에서 주문 후 당일 잡아 보내드리는 가리비 중에 가장 최고급인 비단 가리비를 준비했습니다. 3-4명이 푸짐하게 드실 수 있는 통영 활 비단 가리비가 3kg에 24,900원 무료 배송입니다. 공덕부채의 다양한 안주거리와 딱 어울리는 프리미엄 파주 소주는 명품 증류식 소주로 25도라는 높은 도수에도 맛은 부드럽고 달콤한 과일 향이 끝내줍니다. 특가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검색창에 파주 소주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파주 25 3병 선물 세트가 33,000원 무료 배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호텔에서 마켓타니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이재명 정부의 주류 집단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성적, 네. 비판적 접근을 했다. 두 번째는 그거를 트럼프한테 새로운 서사를 작성해가지고 해갔는데 요즘 알다시피 트럼프한테 가장 아부의 필수 과목이 노벨 평화상입니다. 요즘은 트럼프를 만날 때 내가 당신을 노벨위원회에 추천했다는 추천장 사본을 갖고 가는 게 그러게요. 필수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다 태국, 이스라엘, 베트남이 다 써먹었거든? 네. 그러면은 진짜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이 된 더 좋은 시나리오. 이걸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트럼프는 이런 얘기만 하면 뿅 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발상의 전환을 한 겁니다, 이게. 발상의 노벨 전환이 평화상을 있었던 내가 거고. 추천서를 써줄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길을 만들어줄게 이렇게 딱 한 거군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나는 조수석으로 빠지겠다. 이 얘기를 한 건데 이 방향은 맞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시기가 문제인데 이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되려면은 먼저 접촉이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실무급이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정상끼리 만나가지고 톱다운 방식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완전 어그러졌잖아요. 그럼 네. 김정은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제 안 만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네. 그러면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면은 북한에 대한 어떤 태도가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접촉을 하고 그 다음에 실무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저는 내년 상반기도 쉽지 않아요. 저는 아무리 빨라도 내년 하반기다. 에이펙은 문제는 10월이니까 너무 빠르다. 이렇게. 워낙 세계에 요즘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인도, 파키스탄, 태국, 캄보디아 해가지고 전쟁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평화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세계가 전쟁의 문턱을 넘어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쉽지는 않다는 거는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언제 끝날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방이 막혀 있다.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를 트럼프한테 한 거라고 봐요. 이제 우리 힘의 한계가 있는 거다. 이제 마지막 해결자는 당신밖에 없다. 네.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일기 트럼프 때 했었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어떤 물꼬를 트는데 이 공을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 이건 온전히 당신 몫이다. 이렇게 양보를 한 거고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보는 게 그래도 우리는 9.19 공동성명이라도 복원을 하면 저 군사합의서 네. 우리가 확성기 방송 끄니까 북한도 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진정성 있는 조치를 해서 일단 어떤 전쟁의 위험이라도 그래도 안정되게 관리를 해놓으면 그게 성공이지. 당장 무슨 북한하고 개성공단 재개를 하겠습니까? 금강산 개발을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대북 햇볕 정책의 추억에 물들어 있는 그분들이 그 시절을 못 잊어서 하는 얘기지 네. 지금 현실하고는 안 맞아요. 네. 객관적으로. 네.
지금 뭐 어쨌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탄탄히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고, 사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긴 했지만 뭐 공동 성명도 없고 합의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제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영구 협상이라니까. 영구 협상. 과제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요거는 이제 천천히 또 짚어보도록 하고.